시나리는 손목시계의 분침이 무심하게 한 칸 더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과 나직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도 오늘만큼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할 뿐이었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맞선 자리, 평범하고 성실하다는 그 남자는 약속 시간인 7시 정각에서 이미 15분이나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깔끔한 네이비색 원피스 차림으로 꼿꼿이 앉아 이미 세 번째 리필된 물잔을 의미 없이 매만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사실 맞선 상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신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팀장으로 있는 제니스 코스메틱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중견기업이었고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승부처였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평범한 회사원과의 어색한 저녁 식사는 그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그가 대기업에 다니며 성실함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고 침이 마르게 칭찬했지만 아리의 귀에는 그저 판에 박힌 레퍼토리로 들릴 뿐이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너머로 육중하면서도 유려한 라인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위압적인 존재감. 롤스로이스였다. 아리는 자기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부류의 인간들은 보통 거만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 2세나 3세일 확률이 높았다. 그녀가 회사에서 가장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가장 경멸하는 타입이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차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훤칠한 키의 남자가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곧은 몸의 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남자는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다. 아리는 제발 자신의 맞선 상대가 아니기만을 바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잠시 후 레스토랑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남자는 방금 그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바로 그 남자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생겨서. 남자의 목소리는 겉모습처럼 차분하고 깊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아리는 순간 할 말을 잃고 그를 쳐다보았다. 사진으로 봤던 얼굴이 맞았다. 하지만 사진 속의 그는 부드러운 니트를 입고 평범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에 지금 눈앞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이름은 강태준이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아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거짓말을 했다. 첫인상부터 엉망이었다.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자동차까지. 그녀는 오늘 저녁 식사가 최대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이 남자는 엄마가 말한 평범한 회사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시나리 씨 맞으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아리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고추세웠다. 마치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 나온 기분이었다. 그녀는 평소의 직업적인 미소를 얼굴에 띠며 대답했다. 네, 시나리입니다. 강태준 씨라고 들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리는 이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께서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질문에는 미세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이 저런 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까? 태준은 나이프질을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냥 이것저것 기획하는 일을 합니다.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그런 종류의 일이죠. 아리 씨는 화장품 회사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니스 코스메틱. 요즘 아주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죠. 그는 교묘하게 질문을 피해가며 오히려 아리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니스는 아직 업계 1위인 아우라 코퍼레이션이나 다른 대기업들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다. 그런데 그가 회사의 성장세까지 파악하고 있다니.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대화에 응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빠른 의사결정을 강점으로 삼고 있죠.
대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어느새 맞선 자리라기보다는 화장품 산업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토론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태주는 아리가 생각했던 재벌 2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전문성을 존중했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최근 뷰티테크 분야의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제니스는 그 분야에서 확실한 선두주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태준의 칭찬에 아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봐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리는 다시 한번 그를 떠보기로 했다. 태준 씨는 정말 시장을 잘 아시네요. 혹시 저희 경쟁사에 다니시는 건 아니죠?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은 날카롭게 그의 반응을 살폈다. 태준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시장에 관심이 많을 뿐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은 언제나 흥미로우니까요. 그의 대답은 완벽하게 정중했지만 아리는 그가 무언가 결정적인 부분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위험했다. 그의 정체불명의 배경,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자극하는 그의 지적인 매력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오자 웨이터가 이미 롤스로이스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태준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아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오늘 저녁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차에 오르는 순간 그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짧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대로변을 향해 걸어갔다. 태준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누구일까?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밤의 만남은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와도 같았다.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아주 미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끌림,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앞으로 피해야 할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피할 수 있을까?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며칠이 흘렀다. 시나리는 그날 밤에 혼란스러운 만남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내며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곧 있을 화장품 산업협회 주최의 열레갈라 행사에 대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과 명확한 지시로 좌중을 압도하며 다시 제니스 코스메틱의 유능한 마케팅 팀장 시나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여운을 잇기 위해 의식적으로 더 일에 매달렸다. 팀장님, 이번 갈라의 기조 연설자가 아우라 코퍼레이션의 신임 CEO라고 하던데 얼굴 없는 CEO로 유명해서 누가 나올지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한 팀원의 말에 아리는 잠시 펜을 멈췄다. 아우라 코퍼레이션, 업계 인류의 거대 기업이자 제니스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그들의 CEO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어 업계 행사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누가 나오든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번 행사에서 우리 제품의 기술력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드디어 갈라 행사의 밤이 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 가득 찼다. 아리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블랙드레스 차림으로 여러 바이어들과 인사를 나누며
제니스의 이름을 알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어색한 맞선 자리와는 달리 이곳은 그녀가 가장 자신감을 느끼는 그녀의 전쟁터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까지는 사회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었고 사회자가 벅찬 목소리로 기조 연설자를 소개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리더, 아우라 코퍼레이션의 강태준 대표이사님입니다. 아리는 예의상 무대를 향해 박수를 치려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무대 위로 올라서는 남자는 며칠 전 그녀의 앞에서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미소 짓던 바로 그 남자 강태준이었기 때문이다. 순간 아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서는 그의 모습만이 확대되어 보였다. 롤스로이스,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제니스에 대한 기묘할 정도의 관심. 모든 퍼즐 조각이 그제야 끔찍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적진의 수장, 그녀가 속한 회사가 이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경쟁사의 최고 경영자였다. 태준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비전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미래 뷰티 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는 가슴과 달리 아리의 이성은 그의 통찰력에 반박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태준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인파 속에서 굳어있는 아리를 정확히 찾아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아리는 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이런 곳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시나리 팀장님. 태준이 먼저 말을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리는 차갑게 대꾸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강태준 대표님. 대기업에서 하신다는 이것저것 기획하는 일. 이런 종류의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비아냥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속았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태준은 그녀의 날 선 반응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의 일은 개인적인 자리였습니다. 주선자 측에 제 신분을 평범하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선입견 없이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사과하죠. 하지만 아리 씨를 속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의 변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아리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해요? 대표님의 그 불필요한 선입견 덕분에 저는 경쟁사 대표 앞에서 저희 회사의 내부 전략까지 떠들었네요. 정말 대단한 정보 수집 능력이십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 제니스 코스메틱의 팀장이 아닌 자신의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시나리라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당신과 제니스는 아우라에게 아주 흥미로운 경쟁자가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아리에게는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맞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 기업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회사는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라간 하나의 말에 불과했다. 아리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 남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제니스를 업계 최고로 만들어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전장에서는 뵙도록 하죠, 대표님. 아리는 차갑게 마지막 말을 던지고 그에게서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태준이 나지막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신 팀장. 그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즐거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 아리는 더욱 불쾌해졌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던 아리의 눈에 태준에게 다가가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거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아우라 코퍼레이션의 임원 배지를 달고 있었다. 태주는 그를 상대로 잠시 짧고 냉정한 대화를 나누었고 중년 남자는 굳은 얼굴로 자리를 떴다. 아리는 그가 아우라의 실세로 알려진 최 이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거대 기업의 내부에도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짧은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리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맞선 자리에서의 혼란스러움은 이제 선명한 투쟁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태준, 그는 매력적이고 똑똑하며 위험한 남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명백한 적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였다. 이제부터는 오직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음 주에 있을 라스텔라 프로젝트 제안서를 다시 펼쳤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제니스 코스메틱의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나리는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 앞에서 라스텔라 프로젝트 제안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명품 브랜드 라스텔라와의 협업은 제니스를 단숨에 글로벌 시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거대한 기회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전략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 전략은 거대 자본이 아닌 진정성입니다. 스텔라가 수세기 동안 지켜온 장인 정신과 제니스의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을 결합하여 기존의 럭셔리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리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짧은 침묵 끝에 감탄 섞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제니스의 대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신 팀장, 정말 훌륭한 전략이야. 하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우라 코퍼레이션 일세, 그들의 자금력과 유통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시각,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아우라 코퍼레이션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 최 이사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며 값비싼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의 신복인 박 부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최 이사는 제니스 코스메틱이라는 이름이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사실 제니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강태준이었다. 대표라는 작자가 고작 중소기업 하나 상대하겠다고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나선다니 웃기지도 않는군. 젊은 놈이 너무 의욕만 앞서서 큰 그림을 못 봐. 최 이사는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끄며 말했다. 그는 강태준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신임 덕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젊은 나이에 CEO가 된 강태준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낡은 관행들을 타파하려는 것이 못마땅했다. 박 부장, 제니스 코스메틱이라는 회사, 뒤를 좀 캐봐. 약점 하나 없을 리가 없지. 그리고 우리 쪽 부품 공급 업체들한테도 손을 좀 써도 사소한 문제들이라도 계속 터지게 만들라고. 드디어 라스텔라 프로젝트의 1차 제안 발표일이 되었다. 이탈리아 본사에서 온 심사위원들 앞에서의 발표는 사실상의 결승전이나 다름없었다. 제니스의 팀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직접 이끄는 아우라의 팀이 들어왔다. 예상치 못했던 그의 등장에 아리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먼저 제니스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아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는 제니스가 가진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라스텔라의 역사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을 펼쳐나갔다. 그녀의 발표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작은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아우라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방대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 자료들을 제시했다. 그의 전략은 제니스의 것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아우라가 가진 압도적인 글로벌 유통망과 막대한 마케팅 자본을 이용하여 라스텔라를 단기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럭셔리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거대하고 힘있는 비전을 보여주었다. 그의 발표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아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발표에 빠져들었다.
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정말로 뛰어난 전략가였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두 사람은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탈리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신 팀장님의 감성적인 접근법은 매력적이지만 시장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 대표님의 방법은 성공은 보장되겠지만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리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진정한 럭셔리란 판매량이 아니라 가치에서 나옵니다. 저희는 단기적인 성공보다는 100년 후에도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몇몇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태준이 대답했다. 훌륭한 가치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우라는 그 가치를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확성기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킬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영 철학의 충돌이자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리더의 자존심 대결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오직 상대를 이기기 위해 자신의 논리를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적수이자 서로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는 유일한 존재였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아리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잠시 복도로 나왔다. 그때 커피 자판기 앞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양복 재킷을 벗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신 팀장. 그의 칭찬은 진심처럼 들렸다. 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대표님 발표야말로 아주 철저하시더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경쟁의 열기가 가라앉은 공간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그날 밤의 어색한 공기를 다시 떠올렸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신 팀장님 같은 분을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아리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아리는 팀원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모두가 성공적인 발표에 들떠 있었지만 아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밤하늘을 배경으로 아우라 코퍼레이션의 거대한 빌딩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오늘 그녀는 적의 심장을 보았다. 그리고 그 심장이 얼마나 강력하고 뜨겁게 뛰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왠지 모를 전율을 느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라스텔라 프로젝트 제안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제니스 코스메틱의 사무실은 한동안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시나리와 그녀의 팀은 최종 제안서를 다듬으며 밤낮 없이 매달렸고 승리가 눈앞에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아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다. 제니스의 주력 상품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던 오랜 파트너 업체가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 사정이었지만 아리는 그것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사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제니스의 신제품 홍보를 맡기로 했던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가 위약금까지 물겠다며 돌연 계약을 취소했고 야심차게 준비하던 다른 제품의 기밀 마케팅 계획안이 거의 그대로 아우라 코퍼레이션의 신제품 보도자료에 실리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다. 팀원들은 분노했고 모든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업계의 포식자 아우라 코퍼레이션을 향했다. 아리의 머릿속에서는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발표회장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신사적인 모습과 진심, 어린 칭찬은 모두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을까?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아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 비열한 싸움의 배후에 있는 강태준을 직접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리는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공식적인 명분을 내세워 그의 비서실에 미팅을 요청했고 의외로 약속은 쉽게 잡혔다. 그녀는 아우라를 향한 모든 분노와 증거 자료들을 단단히 무장한 채
적의 심장부로 향했다. 아우라 코퍼레이션의 CEO 집무실은 그의 이미지처럼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맞선 자리에서도 갈라 행사장에서도 아닌 아우라의 지배자로서의 위압감을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아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이것이 아우라가 경쟁하는 방식입니까? 대표님, 아이디어를 훔치고 비열한 수법으로 남의 다리를 거는 것이 당신의 경영 철학인가요? 아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조목조목 원료 공급업체의 계약 파기건과 마케팅 계획안 유출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그를 몰아붙였다. 그녀는 그가 변명을 하거나 혹은 거만하게 비웃으며 사실을 인정하기를 예상했다.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그녀가 내민 자료들을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꼼꼼히 검토했다. 특히 마케팅 계획안 유출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는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그는 자료에서 눈을 떼고 아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나 기만이 아닌 진심 어린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신 팀장님, 화가 나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엉뚱한 관역에 화살을 겨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런 방식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너무 조잡하고 불필요한 잡음만 만들어내죠. 이것은 아우라와 제니스를 싸움 붙여서 이득을 보려는 제3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뻔한 변명이었다. 제3자라니요? 이 모든 일의 유일한 수혜자는 아우라 코퍼레이션입니다. 다른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녀는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아리의 눈에 깊숙이 밝혔다. 적이 항상 나의 친구는 아닌 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명백한 용의자가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미끼일 수도 있죠. 당신의 벽 안에 있는 그림자와 그리고 나의 벽 안에 있는 그림자를 조심하십시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아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의 벽, 그리고 나의 벽이라니. 내부의 배신자를 암시하는 말인가? 그녀는 싸움을 예상하고 이곳에 왔지만 그가 던진 것은 더 큰 혼란이었다. 그가 그녀를 자신의 경쟁 상대를 걱정하며 경고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며 자신과 강태준 모두를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방향을 잃고 짙은 안개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 시각 최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부장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제니스의 신알이 팀장이 대표실에 쳐들어갔다고? 아주 잘 됐군. 둘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야지. 강태준 그놈이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한 놈인지 온 세상이 알아야 해.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아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우라 빌딩을 빠져나왔다. 강태준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신의 벽 안에 있는 그림자와 그리고 나의 벽 안에 있는 그림자. 그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왜 그는 자신의 적에게 경고를 한 것일까? 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강태준의 얼굴 위로 연회장에서 보았던 최 이사의 굳은 표정이 겹쳐졌다. 하나의 명확했던 적의 이미지는 이제 수십 개의 혼란스러운 가능성으로 흩어져 버렸다. 게임의 판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의미심장한 경고 이후 시나리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장품 박람회가 열리는 제주도로 떠나야만 했다. 제니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였지만 그곳에 가면 강태준과 아우라 코퍼레이션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제주 국제공항에 내리자 서울의 삭막한 공기와는 다른 상쾌한 바다 내음이 그녀를 맞았다. 잠시나마 복잡한 상념을 잊고 싶었지만 박람회가 열리는 최고급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예약 시스템에 중대한 오류가 생겨 그녀가 예약했던 스위트룸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배인은 연신 사과하며 대신 추가 비용 없이 프라이빗 풀빌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리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수락했다. 독립된 빌라는 완벽한 사생활을 보장했고 룸 컨디션도 최상이었다. 그녀는 잠시나마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짐을 풀었다. 하지만 그녀가 테라스 문을 열고 눈부신 제주 바다의 풍경을 감상하려던 순간 바로 옆 빌라의 테라스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편안한 리넨 셔츠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상에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아리는 저도 모르게 테라스 문을 닫아버릴 뻔했다. 이 넓은 리조트에서 하필이면 바로 옆 빌라라니. 강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먼저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이런 우연도 있군요. 신 팀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서울의 사무실에서 들었던 것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아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짧게 대답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람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 이른 새벽, 아리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그녀가 막 자리에 앉았을 때 옆 빌라에서도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 역시 그녀처럼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려는 듯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노트북 화면에만 집중했다. 박남 회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아우라 코퍼레이션은 거대한 부스를 차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에 비하면 제니스의 부스는 작고 초라했지만 아리는 특유의 친화력과 열정으로 해외 바이어들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강태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경쟁심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갑작스럽게 장대비가 쏟아졌다. 아리는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해 근처의 작은 카페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옆으로 누군가 다가와 섰다. 강태준이었다. 그 역시 비를 피하러 온 모양이었다. 좁은 처마 밑에서 두 사람은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리는 거절하려 했지만 빗줄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서울의 회의실에서와는 전혀 다른 기묘한 평화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태준이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신 팀장님은 어쩌다 화장품 만드는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저 직업이라기엔 눈빛이 너무 뜨거워서 말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빗소리와 커피 향이 섞인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아토피로 고생했던 이야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극 없는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던 꿈에 대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태준의 눈빛은 아주 진지하고 따뜻했다. 그는 처음으로 경쟁사 대표가 아닌 한 남자로서 그녀의 꿈을 존중해주고 있었다. 대표님은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편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시는 건가요? 아리의 도발적인 질문에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금수저라는 무게가 때로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아우라의 후계자라는 타이틀만 보죠. 그 타이틀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아리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압박감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적이라고만 생각했던 남자의 인간적인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두었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그 순간 아리의 눈의 카페 창밖을 급하게 지나가는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다. 최 이사였다. 그는 아우라의 공식적인 일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를 하며 낯선 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리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경고를 다시 떠올렸다. 나의 벽 안에 있는 그림자. 그날 밤 아리는 빌라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닮은 듯했다. 옆 빌라의 테라스에도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강태준 역시 그녀처럼 잠 못 이루고 있는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서울에서 그토록 선명했던 경쟁의 경계선은 제주도의 푸른 밤과 바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흐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와 더 이상 적이기만 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불길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예감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갈라 디너가 화려하게 열렸다. 신아리는 며칠 전 강태준과 나눴던 대화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지만 제니스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잃지 않고 유력 바이어들과 관계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강태준은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기업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힐끗힐끗 그녀를 향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최 이사는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영향력 있는 유럽의 유통업자들 무리에 끼어들어 특유의 과장된 제스처로 환심을 사고 있었다. 아리는 그 무리에 제니스가 몇 달 동안 공을 들여온 중요한 바이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대화에 합류했다. 바로 그 순간을 최 이사는 기다리고 있었다. 오, 신 팀장. 마침 잘 왔소. 우리가 지금 제니스 코스메틱의 그 혁신적인 신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최 이사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까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요즘 제니스에 안 좋은 소문이 많던데 괜찮은 거요? 핵심 원료 공급이 끊겼다는 말도 있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도 있고 혁신도 좋지만 기본적인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 파트너들만 곤란해지지 않겠어?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업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그는 제니스의 신뢰도에 정면으로 칼을 꽂은 것이다. 아리를 향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들이 쏠렸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왔던 유럽 바이어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우려가 스쳐 지나갔다. 아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다. 최 이사님, 근거 없는 소문으로 저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제니스는.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최 이사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들 곁으로 다가와서 있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아우라의 CEO가 경쟁사의 편을 드는 이 기이한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태준은 최 이사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업계를 걱정하는 이사님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정보가 좀 낡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우라의 분석에 따르면 제니스의 기술력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잠재력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리와 다른 바이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혁신에 기반한 건강한 경쟁은 우리 모두를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루머는 우리 모두가 마시는 우물을 오염시킬 뿐입니다.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아우라의 절대 권력자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최 이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의 체면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였다. 최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감히 CEO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럽 바이어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아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태준은 아리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조용한 테라스 쪽으로 향했다. 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랐다. 제주의 밤바다가 두 사람 앞에 펼쳐져 있었다. 아리는 자존심을 누르고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도우신 거죠?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준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아우라 내부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결제 서류의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최 이사가 대표의 승인 없이 제니스의 원료 공급업체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의 자문을 의뢰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최 이사의 목표는 신 팀장님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이기도 했죠.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제니스의 타격을 입혀라 스텔라 프로젝트를 뺏어오는 동시에 제가 부도덕한 방식으로 경쟁사를 탄압했다는 누명을 씌워 저를 끌어내리려 했던 겁니다. 그는 혼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족속이죠. 우리 회사는 경쟁 상대일지언정 저는 진흙탕에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과 그가 보여준 증거 앞에서 아리는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괴롭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 그리고 강태준이 그녀에게 던졌던 수수께끼 같던 경고의 의미를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사실 그녀와 같은 적을 둔 가장 뜻밖의 동맹이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두 회사의 경쟁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주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동맹 제안이었다. 아리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경쟁심, 분노, 오해의 감정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신뢰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라스텔라를 향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더 교활하고 위험한 공동의 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리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더 이상 경쟁사 대표나 맞선 상대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복잡하고 강력하며 놀라울 정도로 명예로운, 이제는 자신의 운명과 뗄 수 없이 얽혀버린 남자였다. 제주도에서의 밤 이후 신아리와 강태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겼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라스텔라 프로젝트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최 이사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공유하는 아슬아슬한 동맹관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불안한 평화는 최 이사의 결정타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어느 월요일 아침 한 인터넷 언론사가 터뜨린 단독 기사 하나가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제니스 코스메틱 주력 제품에서 금지 유해 성분 검출, 소비자는 봉인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조작된 성분 분석 검사 결과지와 최 이사가 심어놓은 가짜 내부 고발자의 익명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기사의 마지막은 교묘하게 아우라 코퍼레이션을 향했다. 강태준 CEO의 공격적인 경영 방식이 제니스 같은 중소기업을 압박해 결국 비윤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는 논리였다. 파장은 끔찍했다. 제니스의 고객센터는 항의 전화로 마비되었고 주요 판매처에서는 제품을 전량 철수하겠다는 통보가 빗발쳤다. 수년간 쌓아올린 회사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우라 코퍼레이션 역시 타격이 컸다. 주가는 급락했고 이사회에서는 젊은 CEO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 이사가 설계한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는 제니스와 강태준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갤러리 카페 전체를 빌려 신아리에게 긴급 만남을 요청했다. 카페 안의 무거운 침묵은 두 사람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더 이상의 탐색전이나 의심은 없었다. 그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하는 완전한 운명 공동체였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최 이사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아리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오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회사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이 결성되었다. 아리는 자신의 팀원 중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이 대리를 불렀고 태준은 자신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유능한 김 비서를 작전에 투입했다. 그들의 반격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네 사람은 강태준이 마련한 비밀 오피스에 모여 밤낮 없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리와 이 대리는 조작된 성분 분석 검사 결과지에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기사에 언급된 연구소에 접촉했지만 연구소 측은 관련 기록이 없다며 발뺌했다. 최 이사가 이미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다. 한편 태준과 김 비서는 아우라 내부의 적을 추적했다. 김 비서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최 이사의 자금 흐름을 쫓았다. 그는
수많은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이용해 흔적을 지우고 있었지만 결국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모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고 내부 고발자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 역시 그의 차명 계좌 중 하나라는 것을 밝혀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제니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우라의 이사회는 태준을 압박해왔다. 아리는 잠도 잊은 채 수많은 자료들과 씨름했다. 그녀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태준은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그녀가 놓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수사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아리는 거만한 경쟁사 대표가 아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파트너로서의 강태준을 보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샌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아리의 손에서 터져나왔다. 이 대리가 밤샘 추적 끝에 내부 고발자가 언론사에 제보를 보낼 때 사용했던 이메일의 IP 주소를 역추적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 IP는 최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한적한 외곽의 사무실 주소와 일치했다. 이것은 최 이사와 가짜 내부 고발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바로 스모킹건이었다. 비밀 오피스에 모인 4사람의 눈이 이 대리의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었다. 화면에는 최 이사를 옥죄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남은 것은 이 무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뿐이었다. 강태준은 아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고 그 눈빛을 마주하는 아리의 눈빛 역시 마찬가지였다. 폭풍의 밤은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곧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를 것이었다. 아우라 코퍼레이션의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대한민국의 재계, 좌이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무겁게 앉아 있었다.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어 속내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강태준은 피고인처럼 테이블 한쪽에 홀로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최 이사가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수처럼 의기양양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회장님, 이 모든 자료가 증명하듯 현 강태준 대표의 무리한 경영 방식의 업계에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제니스 코스메틱 같은 부도덕한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최 이사는 교묘하게 조작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태준을 몰아붙였다. 그는 심지어 태준이 제니스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따라서 저는 아우라의 명예를 회복하고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현 대표의 해임과 문제의 근원인 제니스 코스메틱의 적대적 인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이사들은 이미 최 이사의 편으로 돌아선 듯 태준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최 이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강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 비서가 단정한 목소리로 알렸다. 회장님, 긴급 안건에 대한 중요 참고인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서는 인물의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다. 제니스 코스메틱의 마케팅 팀장, 신할이었다. 경쟁사 직원이, 그것도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우라의 심장부인 이사회 회의실에 나타난 것이다.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것은 그의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할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는 아리의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스크린 앞에 섰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반격이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리였다. 그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제니스를 향한 모든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작된 성분 분석 검사지에 대한 법의학적 반박 자료와 논란이 된 원료가 정부의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한 안전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차례로 제시했다. 그녀의 논리는 명료했고 태도는 당당했다.
이사들은 어느새 그녀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어서 태준이 나섰다. 제니스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설계한 진짜 범인은 바로 이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태준은 냉정한 목소리로 최 이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와 접촉한 금융기록, 가짜 내부 고발자의 IP 주소가 최 이사의 처남 사무실로 귀결된다는 증거,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른 기업의 임원과 비밀리에 접촉했던 사실까지 그들이 밤새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웠다. 최 이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이다. 전부 저놈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거야. 회장님, 저 젊은 놈이 경쟁사 여자랑 붙어먹고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수작입니다.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태준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기 최 이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태준이 파일을 재생하자 최 이사가 박 부장에게 강태준 그놈과 제니스를 한 번에 묻어버릴 완벽한 그림이라며 자신의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떠벌리는 내용이 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없었다. 최 이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과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 이사, 내가 자네를 30년간 믿었네. 그런데 자네는 내 믿음뿐만 아니라 아우라 전체의 얼굴에 똥칠을 했어. 그는 김 비서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보안팀 불러 당장 이자를 끌어내고 법무팀은 오늘부로 가능한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묻도록 준비하게. 보안팀 직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최 이사의 마지막 모습은 얼마 전까지 이 회의실을 호령하던 실세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었다. 강태준과 신아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피로와 안도감, 그리고 함께 싸워 이겨낸 동지애가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가장 길고 험난했던 싸움은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세상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최 이사와 그의 공모자들은 배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우라 코퍼레이션은 연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강태준의 리더십은 오히려 더욱 빛났다. 그는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사태를 수습해 나갔다. 가장 먼저 아우라 코퍼레이션은 업계 역사상 전례 없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직 임원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니스 코스메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진정성 있는 사과는 추락하던 아우라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회복시켰고 대중들은 정정당당하게 위기를 돌파하는 젊은 CEO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리는 제니스 대표와 함께 아우라 코퍼레이션의 공식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마주했던 라스텔라 프로젝트 발표회장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정중한 분위기였다. 그 자리에서 강태준은 모두를 놀라게 할 제안을 했다. 그것은 제니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제휴였다. 아우라의 글로벌 유통망과 제니스의 혁신적인 기술력,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각자의 강점을 이제는 힘을 합쳐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태준은 아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제안은 제니스를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제니스 대표의 얼굴에는 감격의 빛이 스쳤다. 그렇게 두 회사는 치열했던 경쟁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상생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아리와 태준에게는 어색한 공백이 찾아왔다. 밤낮 없이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던 긴박감은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관계에 놓였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뭉쳤던 동지애가 옅어지자 그 자리에 숨겨두었던 개인적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두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아리는 태준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습니까? 묻고 싶은 것도, 그리고 할 말도 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들이 처음으로 비밀 동맹을 맺었던 도심 속 한적한 갤러리 카페였다. 그날처럼 카페는 오직 두 사람을 위해 전체가 비어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눈빛으로 아리를 바라보았다. 그 엉망이었던 맞선 자리부터 지옥 같았던 전쟁터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신아리라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존경심이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최 이사 앞에서 당당하게 회사를 변호할 때, 그리고 내 옆에서 밤을 새워가며 함께 싸워줄 때,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다. 경쟁사의 대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리 씨. 그의 솔직한 고백에 아리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부정할 수 없었던 감정의 실체였다. 아리 역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저도 처음엔 대표님을 오해하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위기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거만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명예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고독한 남자를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당신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첫 키스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혼란과 고통,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녹여내는 듯 길고 깊었다. 폭풍이 완전히 걷히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는 경쟁자가 아니었다. 일터에서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그리고 삶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인이 되었다. 갤러리 안의 아름다운 그림들처럼 두 사람의 미래는 이제 막 희망과 사랑이라는 따뜻한 색채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의 한 랜드마크 호텔 연회장은 라스텔라 엑스 제니스 엑스 아우라의 콜라보레이션 제품 론칭 행사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와 뷰티업계 거물들의 찬사 속에서 신아리와 강태준은 나란히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상징이 된 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저희의 협업은 단순한 두 기업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혁신을 향한 열정과 소비자에 대한 진심이라는 공동의 가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자 아리가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앞으로도 저희는 건강한 경쟁과 창의적인 협력을 통해 K-뷰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짓는 미소에는 완벽한 신뢰와 파트너십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적인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고 건설적으로 논쟁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하지만 그들의 논쟁에는 과거의 날 선 경계심 대신 서로의 능력을 최고로 이끌어내려는 건강한 긴장감과 깊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회사의 직원들은 이제 한 팀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일했다. 하지만 퇴근 후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요리하며 사소한 일로 웃음을 터뜨렸다. 아리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를 세우는 독립적인 커리어 우먼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게 되었고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위로를 받는 법을 배웠다. 태준 역시 차가운 CEO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정상에서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리에게 회사의 고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으며
그녀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그의 직원들은 사랑에 빠진 CEO가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인간적인 리더가 되었다고 수군거렸다. 어느 주말 태주는 아리를 한 레스토랑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끔찍했던 첫 맞선 장소였다. 이번에 그는 롤스로이스가 아닌 평범한 세단을 직접 운전해서 나타났다. 레스토랑의 같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대표님 차에서 내리는 거 보고 그냥 집에 가버릴까 생각했어요. 아리의 짓궂은 말에 태준이 항변했다. 나야말로 억울합니다. 그날 맞선 망치면 할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를 겁니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강 회장이 예고 없이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그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잠시 흐뭇하게 바라보더니 아리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다. 신 팀장, 아니 이제는 아리라고 불러야겠지. 우리 태준이가 자네 덕분에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고맙네. 앞으로도 우리 손주 녀석 잘 부탁하네. 그의 말에는 가문이나 배경이 아닌 한 사람의 인품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아파트의 거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제니스 코스메틱의 아담한 사업과 아우라 코퍼레이션의 거대한 빌딩이 나란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그들 두 사람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달랐지만 이제는 서로를 비추며 조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아리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인연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고 나간 맞선에서 하필이면 경쟁사 CEO를 만났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행복한 미소가 묻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 인연에 감사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차가운 갑옷을 입은 채 외로운 성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 그들의 미래에 대한 대화는 더 이상 사업 계획이나 시장 분석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함께 떠날 여름 휴가 계획, 주말에 볼 영화, 그리고 언젠가 함께 만들어갈 가족에 대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꿈들에 대한 것이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혼란스러운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일과 삶의 완벽한 파트너를, 그리고 서로의 운명을 찾아낸 것이다.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향한 조용한 약속의 입맞춤을 나누었다.